한일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양 정상 3시 50분부터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 순으로 정상회담이 100여 분 이어졌고요.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 전반적인 평을 좀 들어보자면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기시다 총리가 도쿄를 출발하면서 국제 정세, 지역 정세에 관해서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 예.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난 3월 달에 그 회담이라는 게 셔틀 외교의 이제 시동을 알리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좀 본격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상회담 혹은 그 뒤에 기자회견을 보면 느낀 그 감정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상 간의 논의가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G7 정상회담도 있고 양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긴데요. 그럼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모두 발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지점은 좀 어떤 부분이었나요? 그 대통령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 예. 역사 문제가 이게 한일 관계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늘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국내에서 비판이 강해지면은 이거 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대통령은 여러 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고 그거에 대한 그 기시다 총리 일본 측의 평가도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한일이 모두가 G7 정상회의의 주최국이지만 일본은 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 멤버잖아요. 네. 예. 아시아에서 일본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위상이 강화된 게 한국이에요. 한국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를 논의하는 주제에서도 나타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 한일이 어떻게 논의하고 협력해 갈 것이냐 중요한 안건이었다는 점에 잘 나타냈다고 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공동선언은 없었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왔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있었다고 예.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그 의미의 발언을 그 기시다 총리가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사죄와 반성이라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 일본 내에서는 언제까지 계속 사죄를 요구할 것이냐는 사죄 필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그런 일본 국민에 대한 생각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그 어려운 환경하에서 일하신 분들의 힘들고 슬픈 경험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예. 피해자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거에 더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역대 정권이 평행해왔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직접 사죄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나타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기존에 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그 이상의 발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대했던 기시다 것보다 후미오- 그 이상은 아니지만요. 예, 기대할 건 아니지만 예. 예. 자, 어떤 언급을 정확히 했냐면 나 자신은 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지만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네. 히로시마에 있는 한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양 정상이 공동으로 이제 참배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2007년 전이죠. 2016년 5월 달에 이제 G7 일본에서 열렸을 때 오바마 당시 대통령도 히로시마 공원을 갔거든요. 예. 이번에 그래서 G7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G7 정상들이 아마 히로시마에 있는 그 위령비에 헌화할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과연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일본 총리가 동행할 것이냐. 예. 일본 총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 관계자 누가 동행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6년 5월 달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짧은 연설이 했습니다만 일본이 이외에 한국인과 미국인 포로도 희생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히로시마에서만 한국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네. 정확한 사실조차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인을 제외한 최대 희생자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만한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그 자리에 같이 대통령과 참배를 했을 때도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역사 인식의 후퇴도 아니고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제 피해자의 상징적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과 참배한다는 의미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 히로시마에 방문해서 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같이 참배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좀 놀랍다라고까지 좀 놀랐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네. 나아가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 한국인 시찰단을 파견하는데 두 분 모두 동의를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진전된 얘기라고 예. 보면 될까요? 기시다 총리는 그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그 파견하는 전문가들 이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사실상 뭐 일본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거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국민의 뭐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환경 문제에 아주 커다란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네. 이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이기도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부의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 더불어서 이 얘기는 결국 한국 정부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한국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다른 차원의 깊은 협의와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것도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시찰단을 파견한다라는 것은 이제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번 의제에서는 수산물 수입 문제, 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되지 못했으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긴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직 그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일본 예.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나쁘게 평가할 것도 아니고 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예. 확인한 위에 조금 더 앞으로 객관적이다,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를 일본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관여의 폭을 좀 넓혔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좀 진전이 되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수입을 재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문제에서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지만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시찰단을 이달 내에 파견하겠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네요. 아까 저도 그 기자회견을 들었을 때요. 아마 네. 기시다 총리가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달 내에 한국이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미 같아요. 합의가 된 후에 이제 예, 기자회견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은 엊그제 얼마 전에 일본의 국가안보국장이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예. 사전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도 뭐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 합의된 내용을 조금 더 조기에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IAEA가 최종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도 그렇게 먼 시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IAEA가 최종적인 보고서를 내기 전에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또 우려를 많이 표명해 왔던 한국 정부의 하여금 시찰단을 허용하는 것이 그게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일본의 신뢰도를 높일 거라는 그런 판단이 일본 측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안보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협의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참여 여부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가장 뭐랄까요? 강하게 느끼는 건 한국과 일본이에요. 지리적인 예.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하고 또 지난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있어 워싱턴 선언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만들기 실제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나토하고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범위이냐 아니면은 그 협의의 강도가 더 좋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좀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나토가 놓여진 상황하고 한국이 놓여진 상황은 다르고 나토는 다자동맹이에요. 근데 한미의 경우는 이제 양자동맹이거든요. 네. 또 미국도 그 동맹국가에 제공하는 핵억제라는 거, 해구산이라는 것을 이 동맹국 간을 네트워크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예.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혹은 한미일에 호주까지 포함시킨 4자 대화체에 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놀라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일 사이에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그 네, G7 정상회의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롯데 호텔을 출발해서 조금 전에 호텔을 출발해서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만찬을 위해서 호텔을 출발해서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 이동을 관저까지 한남동까지 이동한다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서 만찬을 즐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안보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어가자면 북한 위협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핵 데이터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또 진전된 뭐 성과를 이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 11월 달에 프놈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공유하겠다. 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윤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다시 해주셨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또 더불어서 북한의 핵 문제가 결국 한반도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국가안전 보장 전략을 비롯해서 방위 안보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를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본의 방위 능력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북 억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마이너스만 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일본의 방위력 강화라는 것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면은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양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서로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작업들을 좀 구체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양 정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도 이번 달 중순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게 되는데 한미일 간의 정상 간의 이 소통이 강화되면서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봤고 또 어떤 얘기를 좀 할 것으로 좀 보이십니까? 뭐 바이든 정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한미일 협력이 안보 차원의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협이라는 게 러시아, 중국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 법의 지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은 정말 협력이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이고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이 위협이라는 게 아주 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에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미국 측의 의사가 충분히 한일 사이에도 소통이 되고 긴밀하게 이어졌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